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공고문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편으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모집 공고일이 있습니다. 이 공고의 경우 2023년 6월 22일이었는데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 자격 제한, 불법 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년자이셔야 되고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라든지 직계 전속의 사망, 실종, 행방 불명 등으로 형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 외국인 부모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만 있는 경우에 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라는 말입니다. 무주택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세대 구성원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신청자와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무조건 세대 구성원을 형성합니다.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배우자를 분리 배우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직계 전속, 부모님이죠. 신청자 배우자의 남자인 경우에 장인 장모, 여자인 경우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신청자 직계 비속, 자녀를 말합니다. 손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라든지 사위가 되겠죠. 손자 며느리나 손자 사위, 이렇게 직계 비속은 아래로 가고요. 직계 전속의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이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나와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데려오죠. 의붓 아들, 의붓 딸이라고 하죠. 또한 그 배우자, 이렇게 의붓 아들의 의붓 며느리 또는 의붓 딸의 의붓 사위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랑 차이는 뭐냐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되어 있으면 여기는 다 해당이 되고요. 이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외국인 직계 존비수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 가능합니다. 태아의 경우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신 진단서를 내시면 세대 구성원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양자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세대 구성원에 들어가면 소득이나 소득 기준에 있어서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보면은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들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할 경우에 세대 구성원이 되고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해서 지정 신청하고 나중에 당첨될 경우에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면서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좋은 집이라고 해서 한 세대에서 여러 명이 한 집을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로 하시려면은 애초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세대 분리 기준일은 공고일입니다. 공고일 전에 세대 분리하고 따로 사셨으면 양쪽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계실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 나는 따로 살겠다. 주민등록 따로 해서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배우자는 분리가 안 됩니다.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보통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확인한 사람,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관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빼줍니다. 단독 세대주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입니다. 그렇지만 단독 세대주 중에서 주민등록 등본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두 번째,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0제곱미터 초과해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제곱미터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 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수인 세대원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 부부만 있는 경우에는 단독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리 배우자로 돼 있을 경우에도 40제곱미터 이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단독 세대주이지만 40제곱미터 초과해서 5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형 주택이 있습니다. 주거약자형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 공급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쟁을 할 경우에는 주거약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주거약자는 국민임대주택 일반 공급 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즉, 첫 번째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주거약자로 보고요.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위 등급, 보험 대상자 중에서 상위 등급, 5.18 민주유공자 중에서 신체 장애 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에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말합니다. 불법 전대자 입주 자격 제한, 불법 양도 전대한 경우에는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4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소득 자산 보유 기준이 가장 중요하죠. 소득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301만원 이하, 2인 가구는 4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47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53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562만원 이하, 6인 가구는 609만원 이하입니다.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고요.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입니다. 이 가구 원수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이 월평균 소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자산을 산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소득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으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를 통해서 합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를 제출하여 서명 처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나올 경우에 서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모집 공고일 전날 주택을 양도하면 무주택이 되는 거죠. 입주 자격 중에서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예율, 부채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고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체, LH 등이 입주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 자격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업,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임대, 이자,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으로는 부동산을 보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와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을 하고요. 자동차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량 기준 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또 빼줍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모든 예적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 보험까지 다 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산의 경우에도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임목어업권, 회원권 이런 것들까지 다 산정하게 됩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거, 공공기관 또는 공제회,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까지 인정합니다. 자동차는 앞의 내용과 똑같은데 자동차는 총 자산에 한번 계산하고요. 따로 자동차를 또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3,68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용서를 해도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